안녕하세요. 예, 김기동 한자입니다. 에, 오늘은 2023년 12월 30일, 2023년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80억을 돌파를 했다. 그래서 2023년도에만 전 세계 인구가 7,500만 명이 증가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80억 돌파. 2023년도 인구 증가 수는 7,500만 명. 제가 90만, 100명, 90억, 100억 하게 되면은 전 세계는 자원 전쟁에 완전히 휩싸이게 됩니다. 전 세계는 자원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올해도 7,500만 명이 증가해서 80억을 넘어섰다. 앞으로 90억도 눈앞에 와 있다. 전 세계가 자원 전쟁으로 휩싸이면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면서 전쟁도 같이 동반하게 될 것이다.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올해 우리나라도 물가 통계를 보면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그렇게 급하지 않거든요. 석유라든가 이런 제품은 지금이 매장량이 그렇게 당장 떨어져 가지고 난리칠 형편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조금 더 식품 물가보다는 그래도 환경에 대해서 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식품 물가는 그 환경 파괴가 되면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농산물 식품입니다. 환경 파괴가 되면은 농사가 안 됩니다.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에너지 값은 떨어질 망정, 농산물 식품 물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에너지도 뒤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앞으로 자원 전쟁에서 전 세계가 휘몰아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함부로 그 전쟁을 중지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왜 헤즈볼라 이란 이런 사람들도 매스컴에 계속 오르내리는데 우리가 확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후퇴를 하고 미룬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확전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인구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은 어차피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은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개인들도 안 그래요? 개인들도 점점 경쟁이 치열하면은 치고받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원리가 국제사회에도 똑같아요. 제가 전쟁이 일어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쟁이 참
빨리 끝났으면 좋지요, 저도. 그렇지만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마당에는 환경 개선에 국제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들만 역차별을 받게 되고 손해만 보게 됩니다. 결국은 선진국이 이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자로 나서면서 먼저 시범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면서 환경 개선에 돈을 많이 투자한다. 그렇지만은 전 세계 국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별로 참여 의사가 없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데 환경 개선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화석 연료를 점점 더 많이 생산해가지고 화력 발전소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 이런 이론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주장도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일부. 왜냐? 80억, 90억, 100억 전 세계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청정 에너지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구가 점점 폭발하면 80억, 90억, 100억, 110억, 200억 이렇게 전 세계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한다고 그러면은 청정 에너지 정책, 친환경 에너지만 가지고는 전 세계 인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석탄, 화석연료를 대량 지금보다 몇 배로 더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전 세계가 인구가 먹고 살고 그렇게 함으로써 물가도 같이 떨어질 수 있다.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으니까 지금 전 세계 석유가 매장량이 얼마 안 되니까 지금의 화석 연료는 어느 정도 그동안에 많이 개발을 하지 않아가지고 땅 속에 매장된 양이 많다. 그렇게 보고 화석 연료를 석유를 아끼면서 더 많이 생산해가지고 화력발전소를 더 많이 짓고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하는 나라들은 역차별을 받고 손해를 보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들도 없을 겁니다. 그게 하나의 일리가 있습니다. 있기는. 지금의 환경 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의 먹고 사느냐 마느냐 아니면 굶어 죽느냐 마느냐 하는 지금의 입장인데 지금의 환경 개선 이거는 둘째 문제다. 지금의 당장 먹지 못해서 사람들이 물가도 비싸고 에너지가 비싸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의 배가 고파서 지금의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환경이 문제나 그건 두 번째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의 작년보다도 더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져 가지고 내가 뉴스를 보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텔레비 뉴스를 보니까 작년보다 5% 내지 6% 정도 더 미세먼지가 나빠졌다. 그런 통계를 직접 발표하더라고요. 발표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비관적인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식량난은 앞으로 점점 심하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아마 식량 부족으로 어차피 전 세계는 전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사망하는 숫자보다도 지금의 점점 새로 태어나는 인구가 더 많잖아요. 지금이 올해 7,500
500만 명이 태어났다. 그러면 한국 인구가 5천만이라고 그러면은 거의 한국의 2배 정도 인구가 더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것은 얼마나 되나요? 1,000만 명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고 해도 점점 인구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점점 준다. 그리고 3D 업종을 기피한다. 그래서 지구촌에서 지구촌에서 혹시 잘못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한국 사람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직업을 가릴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임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외국 사람만 쓴다. 외국 노동자만 쓴다 해서 한국 사람은 안 간다. 안 가면은 결국 굶어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하루 벌어먹는 노동자들이 외국 노동자들보다 임금을 많이 달라고 해서 나는 그거 받고 안 간다. 그러면 결국은 굶어 죽는 거예요. 일 안 하면. 외국 노동자는 지금의 반절값이나 3분의 1 값만 임금을 준다고 그래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이제 밀려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런 추세로 가게 되면은 밀려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도 각성을 하고 3분의 1 임금으로 다운된 가격으로 준다고 해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하고 외국 사람을 밀어내야 해요. 싸게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전 세계 노동자라든가 사업자,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의 외국 사람 이제 천국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국호는 대한민국이지만은 사실상 민족은 외국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이제 완전히 원주민은 없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체하는 그런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서로 갈아치우는 그걸 갖다가 민족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천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기존에 있던 한국 사람은 전부 다 거의 다 없어지고 외국 사람이 와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 노릇을 하면서 이민을 와서 살게 된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세계 추세가 그래요. 지금 살기 어려운데 찬밥, 더운밥, 임금을 많이 달라.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의 취업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은 65세 이상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 직업도 천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는 젊은 사람들은 완전히 그거 받고는 나는 월급 생활을 못해. 그러면 이제 완전히 추락이 되면서 완전히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면은 완전히 소멸이 되게 돼요. 그것도 우리나라 국민도 소멸이 될 수도 있고 직업 나이가 젊은 사람 청장년이 요구하는 직업도 소멸이 됩니다. 그 나이대는 완전 추락으로 되고 완전히 도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 우리나라 건설업이라든가 일일 하루하루 벌어먹는 노동자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임금을 주지 않고는 안 간다. 그러면 결국은 도태가 됩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도태가 되고 다시 새로운 노동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노동자천이, 그 다음에 직업천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채우게 돼요.
외국 사람들은 싸게 줘도 일거리만 있으면 가겠다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받고 안 가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완전히 노동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시장에서 완전히 도태가 돼가지고 물갈이가 됩니다. 그걸 갖다 천이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에도 천이 소멸, 그 다음에 그 노동자들도 도태돼가지고 천이 노동자가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젊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받고 생활도 안 되는데 그건 난 취직 못해. 그렇게 해가지고 취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으면은 도태가 됩니다. 도태가 되면서 소멸이 되게 돼요. 그런 젊은 사람, 중장년, 청년층의 업종이 소멸하게 되고 도태가 됩니다. 거기 이제 물갈이 해서 채워주는 것이 60세 이상 고령자들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월급의 3분의 1만 줘도 그 일을 하겠다. 그 외국의 노동자하고 똑같이 됩니다. 나이도 많으니까 내가 젊은 사람처럼 월급을 뭐 200만 원 받는다고 그러면은 200만 원 다 받을 수 없으니까 50만 원이라도 주면은 일을 하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의 업종도 완전히 도태가 돼가지고 소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60세 이상 고령층들이 전부 다 그 취업을 잠식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직종이 교체가 됩니다. 그 나이 연령대가.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일거리가 이제는 없어지고 도태되고 완전히 소멸이 되고 전부 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업종의 노동자들은 60세 이상 노동자들이 전부 다 대신 이제 노동자가 되고 젊은 노동자들은 없어요. 그럼 이제 소멸됩니다. 소멸돼.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자꾸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할로 벌어먹는 그 노동자들도 도태되고 소멸되면은 그 외국 사람이 전부 다 물갈이해서 채워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그 원주민의 그 정체성, 그 민족성을 이어갈 수 없어요. 결국은 도태돼가지고 민족도 소멸이 되고 외국 사람이 전부 다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고 우리나라 국민을 대신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제가 뭐 얘기하는 게 이래 사람이 보니 웃음 같지만은 앞으로 하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세요. 보세요. 그런 형태가 생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물갈이가 돼요. 여러분, 아이고, 그럼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나라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그 특단의 조치라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앞으로 미래의 차세대 그 기본 원리가 될 수도 있는 모순 기본 원리를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회사에서들도 지금의 살기 어려우니까 점점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회사가 망하잖아요. 지금의 경기도 안 좋은데 그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 그 좋던 시절만 생각하고 높은 월급을 줘야 간다. 이거는 얘기도 안 됩니다. 불경기 때는 옛날에 200만 원 받으시면 100만 원 준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은 취업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젊은 사람들의 그 직종을 보존해야 됩니다. 없어지기 전에, 도태돼가지고 없어지기 전에. 그렇게, 그걸,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추어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점점 올라가면 어떠세요? 인건비가. 인건비가 떨어진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살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이 그 밖에 나가서 장바구니 물가라는 것이 우리가 농산물 식품 가격이잖아요. 그건 계속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로 그 농산물 가격은 다운을 시키고 잡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석탄 이런 것은 지구상에서 개발을 하면은 아직도 지하에 석탄 같은 경우에는 매장량이 꽤 많을 겁니다. 아직 그렇지만은 석유라든가 이런 것은 고급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개발해가지고 쓰려고 전 세계가 눈독을 들이고 유전 개발을 했지만은 지금은 저는 유전 개발은 거의 했다고 봅니다. 90% 이상은. 그래서 앞으로 유전을 다시 개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그 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높은 석탄 연료보다는 고급인 가장 에너지로서 쓸모가 있는 유전 개발에 모두 전 세계가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은 거의 전 세계의 유전은 개발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매장량은 더 개발이 안 되면은 결국은 그 석유 매장량도 언젠가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매장량이라는 게 한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점점 자원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정통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이도 낳고 월급을 옛날보다 반절을 준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 낳기 곤란해도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보존하고 그 자기가 자기 나이대에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도태되고 사라지지 않고 마지막 보루로 지킬 수 있다는 얘기죠. 외국 노동자가 점점 많이 들어온다는 것도 그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완전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태가 되고 완전히 외국 사람이 앞으로 전부 다 벌어먹는다. 벌어먹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국은 도태되고 소멸이 돼요. 그 지금 그 뉴스를 보니까 취업 박람회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취업하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임금이 월급이 작다. 그리고 취업 박람회에 주로 와가지고 취업하는 사람들이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앞으로 60세 이하 젊은 층의 그 직종은 점점 사라지고 소멸되고 도태됩니다. 없습니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각성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반절 주더라도 반절 정도 옛날 되면 반절 정도 깎아서 준다고 해도 취업을 해야 젊은 층의 직종을 보존할 수 있지. 완전히 젊은 층의 직종이 고령층에 의해서 그 직종이 다 잠식이 돼버리고 도태돼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 할로 벌어먹는 노동자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노동자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의 그 할로 벌어먹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완전히 잠식이 돼가지고 도태되고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전부 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의 도태되고 소멸돼가지고 없어지고 벌어먹지 못하니까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국민을 대체하고 우리나라
90% 이상이 외국 사람들로 꽉 차게 된다.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10년 전에서부터 얘기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80억을 돌파를 했다는 것은 80억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애를 낳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완전히 소멸이 와요. 우리나라 국가라는 국호는 소멸이 오지 않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원래 있던 원주민은 점점 도태되고 소멸되고 완전히 잠식이 되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점점 확대해져 가지고 전부 다 우리나라 국민을 대신한다. 모든 업종이든 취직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됩니다. 원래 그렇게 돼요. 뭐든지 원래 이론이라는 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은, 뭐 요즘에 경제지표를 발표하는 거 보면은 장밋빛 경제지표 얘기를 하지만은, 앞으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경쟁이 점점 심해지면은, 그는 전 세계의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먹거리, 기본 에너지인데,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점점 증가해가지고 환경 파괴가 돼가지고 농산물 생산도 바싹 말라서 비고지 않아서 다 죽고, 고온으로 타 죽고 해서 농산물이 생산 안 되지. 그 다음에 땅속에 있는 지하자원, 뭐 석탄이라든가 기름 같은 경우에도 점점 무한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한대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인구가 지금 80억, 90억, 100억, 120억, 200억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점점 에너지 소모도 전 세계 자원 고갈이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지하자원, 그러니까 석탄, 그 다음에 기름, 유전, 이런 지하자원 고갈도 인구 증가에 따라서 빨리 고갈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하자원 말고 이제 식품, 농산물 자원, 이것도 환경 파괴로 전부 다 생산이 안 되잖아요. 흉년이 들게 됩니다. 아니 고온이 말이에요. 40도 5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도 길바닥에 뚝뚝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산하는 과일, 농산물이 제대로 크겠어요? 없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가격도 천정부지가 되고, 앞으로 농산물 또 점점 고갈이 된다. 앞으로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으면은 앞으로 더 살기 어렵다. 그래서 내가 땅을 500평이라도 300평이라도 사놔라. 앞으로 사 먹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재배해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점점 환경 파괴가 심해가지고 점점 농산물의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는 자원 전쟁으로 휩싸이게 되고, 그래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을 하다못해 사기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생활을 위해서 생계형 범죄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생계형 범죄가 앞으로 점점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그러니까 도둑질이 점점 많이 생긴다. 앞으로
무인 점포는 앞으로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봤을 때는 무인 점포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점점 무인 점포가 없어집니다. 무인 점포를 지금의 사람이 있어도 지금의 도둑이 버글버글 해가지고 훔쳐가는데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면은 무인 점포가 제1순위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무인 점포 하는 사람들은 사업 업종을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생계형 범죄들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사기. 앞으로 이게 자원전쟁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먹고 사는 에너지, 농산물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면은 생계형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기, 이런 게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사기를 쳐야지 내가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절도범이 앞으로 이제 점점 증가하게 된다. 그게 나중에 점점 심해지면은 전 세계는 이제 그 자원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은 점점 그 절도범과 그 사건 사고들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사건 사고잖아요. 절도범들이 그 절도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를 한다. 목숨을 위협한다.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점점 극과 극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모순의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은 전 세계 인구가 점점 줄잖아요. 인구가 증가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모순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극과 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증가, 그러면 사람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전쟁밖에 없습니다. 전쟁밖에. 그게 이제 모순의 원리, 모순의 앞으로 차세대 미래의 기본 원리가 될 수도 있는 모순의 원리가 지금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대두가 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사람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되면 사람을 인구를 감소시켜야 되잖아요. 감소시키려면은 국제 간에 아이를 낳지 말고 국가마다 좀 산하 제한하느니 뭐 하든지 줄이자. 되나요? 안 됩니다. 지금의 환경 개선도 하자고 해도 동참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순의 기본 원리라는 것은 극과 극으로 대체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 증가는 인구를 감소해야 됩니다. 감소하려면은 이제 전쟁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전쟁 나는 걸 좋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순의 원리를 거기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인구 증가잖아요. 인구 증가니까 인구 감소를 하려면 전쟁밖에 없습니다.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하고 전쟁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그런 거는 자연재해는 그 자연 섭리에 의해서 이제 생겨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인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을 감소시키려면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을 많이 감소시키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앞으로 이 해결 방법이 없다. 앞으로 세계 인구를
반 이상, 그러니까 지금 80억이라고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한 100년, 200년 전에 한 30억, 40억 정도를 줄이려고 하면은 지금의 재래식 무기 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점점 전쟁에 휩싸이게 되면은 그게 인내심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극과 극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쟁에서 가장 극과 극으로 가는 무기가 뭐예요? 핵무기잖아요. 그 모순의 원리를 생각하면은 전쟁에서 극 무기가 뭐예요? 핵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를 감소를 하려면은 핵무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래식 무기 같다가는 안 됩니다. 재래식 무기 같다가 지금 여러 군데서 전쟁이 났는데도 올해 인구 증가율이 7,500만 명인데 전쟁으로 지금 재래식 무기를 갖다가 지금 사용해가지고 사람이 죽은 게 지금 얼마나 되나요? 안 됩니다. 모순의 원리라는 게 가장 그 마지막 그 문제 해결 방법, 극과 극으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모순의 원리로 문제 해결을 하는 아주 차시대의 기본 원리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이에는 이, 그 다음에 칼에는 칼, 이런 식으로 극과 극으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입니다. 제가 무슨 전쟁을 좋아해 호전적인 성격이라 가지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앞으로 전 세계가 전개되는 거하고 지금 얘기를 한번 해. 전개되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저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경제적으로나 모든 그 분야에서 골마 있습니다. 언젠가 터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경제적 측면, 물가, 그 다음에 가정의 빚, 뭐 부채,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여러 사업체, 이런 것도 언제 완전히 그 워크아웃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산, 그 다음에 빵꾸가 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모든 분야에서 골마 터지기 직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해결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어제 그 뉴스를 봤는데 인공위성도 비밀 인공위성을 올린다. 지금의 전 세계가 어떻게 지금의 정말로 급하고 정말로 지독하게 지급이다 하잖아요. 우리가 엄청나게 급하고 정말로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불이 철철 떨어진다 할 때 한자로 지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급할 지급이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학자다 보니까 이제 시사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한자를 가끔 얘기합니다. 지급이라는 거는 이를 지자에다가 이제 급할 급자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자가 들어가면은 뭐든지 극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자 한문을 가르치고 이제 학원도 이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특급 2, 그다음 1급, 2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이 특급입니다. 저희 학원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주장하는 데는
이제 한국 어머니는 특급에 해당하는 것이 지급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지급 2라고 합니다. 특급 2가. 그래서 어떤 학원에서는 특급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한국 어머니에서 특급이라고 했으니까 한자 이제 한자 한문 학원을 개설해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저한테 물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자 등급을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지 좋겠는가. 그러니까 특급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한국 어머니에서 특급이 이렇게 있으니까 똑같이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비슷한 급수를 하나 만들었다와 해서 제가 이제 지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급은 다른 말로 지급이 됩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일을지 등급급자를 씁니다. 그래서 가장 등급이 높은 지극한 등급이 아주 높다 할 때 일을지자 등급급자를 씁니다. 그래서 지급. 그 다음에 한국 어머니의 특급 2에 해당하는 것을 같은 이름으로 지어다와. 이름은 다르지만은 그 레벨이, 그러면 지급 2로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 2, 그 다음에 1급, 2급, 3급, 4급 이런 식으로 해라 해서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 세계가 얼마나 급하느냐 할 때 정말로 급하다 못해서 더 급한 게 없다 할 때 지급이라고 합니다. 그 일을 지자에다가 급할 급자 써요. 그래서 이제 우체국에서도 뭐 편지 같은 경우에도 아주 급하다, 아니면은 행정기관에서도 아주 급하다, 아주 옛날에 파발을 띄울 때도 정말 급하다 할 때는 지급이라는 그 도장을 서류에다 딱 찍습니다. 찍으면은 가장 급하게 갖다 주라, 전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급하면은 중국이라든가 미국에서 비밀 인공위성을 띄웠다. 보통 우리가 인공위성을 띄울 때는 공개를 하잖아요. 보통 요번에는 뭐 달나라 어느 쪽에 이제 착륙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에서 이제 로켓을 발사했다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요즘에는 공개를 하지 않고 비밀 인공위성 로켓을 발사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러니 세계가 얼마나 지급했으면은 지금 이런 이 지경까지 왔느냐. 전 세계가 얼마나 급했으면은 이 지경까지 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상황 파악. 지금이 뭐 내년 우리가 총선이 있다고 해서 당장 몇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좋아질 것이다? 택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사정이 아니고 전부 다 그 외부 사정 때문에 지금 살기 어려운 겁니다. 국내 사정이 잘못돼가지고 우리나라만, 외국 나라는 잘 돌아가고 잘 사는데 우리나라만 잘 못 산다 하면은 국내 사정으로 몇 사람 교체해도 효과가 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물가가 오르고 살기 어렵고 팍팍하고 모든 것이 불경기고 집값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지금의 다운 계속 이렇게 된다.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나라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게 환경.
국제적으로 국제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환경 파괴, 그 다음에 지하 자원이라든가 자원 고갈,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생기는 겁니다.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몇 사람을 교체해서 뽑는다고 해서 외부의 영향으로 지금 살기 어렵고 팍팍한데 그걸 바꿀 수가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하는 거하고 내년에 선거해가지고 한번 그 결과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몰라요. 또 몇 사람을 바꿔가지고 빤뜰하게 뭐 빚을 많이 내가지고 정말로 빚더미에 올라 앉을 정도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 뭐 복지를 늘린다 하면은 빤뜰 할지는 모를 망정. 그거는 골마서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더 위험한 폭발의 내관 같기도 하다.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